대해서 아이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이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호기심만 쏙 해결해 주면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아기의 아이들은 질문의 답이 길어지면 답을 안 들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월경 생리를 하는 것을 우연찮게 봤어요. 그랬을 때 아이가 엄마 왜 피가 나? 라고 놀랬죠. 그랬을 때 엄마가 이 생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이건 생리라는 거야. 월경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왜 하는지 알아? 그래서 막 책을 열고 막 설명을 하고 근데 애는 막 엄마 근데 오늘 뭐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중간중간에 그쵸? 집중하란 말이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유아기 땐 그때 호기심만 해결되면 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훨씬 잘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아까 월경이 나왔을 때 놀랬어? 먼저 안정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성에 있어서는 놀래거나 무서워하거나 하는 건 안정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생리에 대해서 피가 난 거 놀랬어? 어떤 마음이 들었어? 무서웠어. 뭐 아니면 당황했어. 아이가 얘기하죠. 그랬을 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엄마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라고 피가 나오는 거야. 죽는 게 아니야. 아픈 게 아니야. 뭐 월경통 이런 거 얘기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서 아이가 안심하고 하고 끝나는 애가 있고요. 어떤 애는 질문을 합니다.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아이가 궁금해하는 만큼만 또 알려주시면 돼요. 여기 엄마가 아기를 보호하는 자궁이라는 곳이 있거든. 자궁이라는 곳에 이제 아기가 태어날까 싶어서 매일 한 달마다 자궁에는 집을 지어. 그래서 자궁벽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몸의 주인이 엄마 몸의 주인이잖아. 엄마가 이번 달은 이번 연도에는 난 아기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이제 그 벽이 허물어지면서 나오는 게 생리죠.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그 부분만 설명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랬을 때 아이가 또 뭐 추가적인 질문을 그럼 아파? 라고 할 때 사람마다 달라. 이게 밀어내는 힘에 있어서 우리가 월경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그때 궁금해하는 만큼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각각 가진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요즘은 정확한 명칭으로 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아요. 명칭을 정확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셔야 되는 건 소중히, 밑에, 거기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성에 대한 태도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코를 코라고 하지 뭐 킁킁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경, 음순, 음낭 뭐 이런 말을 못하는 건 사실 은밀하고 굉장히 그거는 꺼내면 안 되는 말이야, 부끄러운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성에 대한 태도는 아이가 향후에 자신의 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든 고민이 되는 게 있든 아이가 말을 못하는 딱 차단막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할 때도 자신의 성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얘기가 나눠지기가 어려워요. 때문에 이 막을 여셔야 돼요. 이건 정확하게 음순, 음낭, 이 아이들에게 용어 명칭 하시는 건데요. 가끔은 고추, 잠지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는데 다만 알아두세요. 요거는 유아어예요. 유아어. 그러니까 우리가 과자를 까까라고 하고 차를 빠방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갔을 때가 차를 빠방이가 라고 하면 수정해 주시죠. 그것처럼 아이에게 일상 용어 속에서 아이가 엄마 나 고추가 아파 라고 할 때 음경이 조금 따끔거려 라고 하면서 들려주시면 아이가 어느 순간 그 이야기를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이 이 용어에 익숙해지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사실 이 성교육 말고도 조금 긴 시간을 투자하셔서 성에 대한 책 혹은 영상들 꾸준히 듣다 보시면 어느새 이전보단 성을 조금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명칭 전혀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아이와의 목욕, 방 분리 이것도 질문 주셨어요. 요거를 나이대를 먼저 말씀해 드리자면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부터는 독립 샤워를
점점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죠. 뭐 머리를 꼼꼼하게 닦는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2학년쯤 돼서는 독립 샤워를 함으로써 분리 샤워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이성의 부모 혹은 남매 서로가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누구라도 불편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빠와 딸이 같이 목욕을 하는데 아빠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한 기색이 딸에게 다 드러나는 거죠. 하지마, 왜? 뭐 이렇게. 그러면서 딸이 막 웃기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싫다라고 하는 걸 장난 삼아 계속 이용하고, 아빠는 그거에 이제 버럭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성에 대한 경계선을 가르쳐 주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근데 되려 아버지가 차분하게, 아빠가 그건 싫으니까 안 되는 거야. 너 재미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아빠는 싫어. 그러면 이게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거거든. 이러면서 그건 싫어. 우리 약속하자. 오케이. 라고 한다거나 왜 아빠는 왜 고추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아이에게 남자의 몸과 여자의 몸은 달라. 이렇게 흔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아주 생활 속의 성교육이기도 하고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태도도 잘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성의 부모가 나는 그게 좀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분리 목욕을 하시는 거고요. 남매도 누구 하나 엄마 나 이제 얘랑 목욕 안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분리 목욕을 시키는 겁니다. 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쯤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아이들 사춘기가 빠른 아이도 있고요. 좀 늦대대한 아이도 있습니다. 뭐 5, 6학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요. 4학년 기준으로 하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초경이나 몽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춘기를 알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시기에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에게 방분리를 하게 너 이제 사춘기니까 따로 이건 좋지 않거든요. 또 사춘기에 대해서 되게 경직된 태도로 성에 대해서 그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려 그 전서부터 우리가 사실은 뭐 자신이 스스로 이를 닦든 옷을 입든 독립적인 분리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아이에게 너가 이제 충분히 컸으니 분리 목욕이나 독립 수면이나 이런 것들을 차츰차츰 해나갈 수 있는 과도기를 거쳐서 연습 기간이죠. 그래서 아이가 독립할 수 있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무렵까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징후와 동시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질문을 주신 게 이성 부모가 성교육을 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해도 돼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아빠가 성교육을 아들에게 더 잘할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라고. 뭐 궁금한 게 없는데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성교육은 그냥 가장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되거든요. 아이들은 영유아 시기에 느닷없이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 그런데 나 고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어. 그런데 자주 하는 장난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유아 자의나 뭐 성기에 있어서 스킨십이나 이런 걸 그냥 흔연스럽게 그때그때 이성 부모든 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밤에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아빠한테 막 얘기를 해서 너 오늘 낮에 말이야.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시려면 우리가 어색하고 낯설죠. 우리가 성교육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자연스럽고 우리의 인간 사이에 있어서 아주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성교육이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5세 남자아이입니다. 아이가 제 가슴에 집착을 하는데 가슴을 만져야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엄마 가슴을 만지면서 잠이 듭니다. 계속 이러면 성교육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친구들한테 가서도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가 사실은 우리가 잠을 잘 때는 각성한 상태에서 이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완하는 과정에서 어떤 친구들은 좀 아이가 등을 쓸어주면 이완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 가슴 촉각, 그쵸? 부드러운 촉각에 있어서 좀 잠을 이루는 게 좀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혹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 전서부터 그 촉각을 찾아내서 이게 조금 내 안정에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아지지 않냐면요. 우리 함께 질문해 주신 분들 생각해 보시고 다른 분들도 함께 이 상황이 있다면 고민해 보세요. 아이가 가슴을 만질 때 물론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 마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처음에는 안 하는 듯 하지만 다시 또 약간 무의식에 들어갈 것 같으면 또 하죠. 그랬을 때 엄마가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반복하다가 빨리 자라고 하면서 가슴을 내어줘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는 이 행동을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단유하듯이 끊어내야 돼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엄마는 이 스킨십을 경험하면서 불쾌하다라는 건 아이는 압니다. 하지만 내가 자꾸 때를 쓰고 요구를 하면 엄마는 결국 들어줘 라는 감각으로 오면 내가 원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경계선에 있어서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단유하듯이. 그러니까 아이에게 욕구는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 가슴을 만지면 잠을 자라. 그지? 그렇지만 엄마 이거 불쾌해. 그래서 대체 행동, 대체 물건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보들보들한 베개라던가 혹은 엄마의 스킨십이 도움이 된다면 다리를 주물러 주신다던가 등을 쓸어 주신다던가 아니면 손 잡는 건 괜찮아. 그럼 손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엄마의 대체 행동, 대체 물건을 통해서 아이가 이완하는 법을 익혀 나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욕구는 읽어주는 거예요. 이게 편안해서 잠을 자는 게 맞아. 그게 좀 도움이 돼. 하지만 이게 엄마가 아프니까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수정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과 아이 사이에서 경계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부모님이 뽀뽀하고 싶고 근데 아이가 거부할 때 막 억지로 하지 마시고 네가 싫으면 안 할게 라고 해서 경계선이라는 걸 존중받고 표현하면 받아들여지는구나. 이게 존중인 거죠. 그걸 경험을 해봐야 아이가 나가서도 표현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에게 아이가 갑자기 막 달려와서 세게 딱 앉는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앉아있는데 뒤에 막 목마를 막 하면서 엄마 막 이렇게 한다던가 할 때 왜?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아이에게 엄마 아파. 너가 엄마 욕구는 읽어주고 엄마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었구나. 엄마한테 오고 싶었구나. 심심해서 얘기는 해주되 단 그건 엄마가 싫어하는 행동이야. 이 경계선을 딱 그럼으로써 아이는 감각을 배워나가는 거죠. 이 외의 질문들 중에서 남매가 함께 놀이를 하는데 똥꼬나 고추나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를 그냥 둬도 되나요?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이제 1학년, 2학년 요 무렵까지는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게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이런 놀이에 너무 고착화된다면 아이들이 그런 놀이는 이제 뭐 해봤으니까 다른 놀이 하자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다른 놀이들을 조금 제안하거나 방향을 열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아이가 자신의 성기에서 냄새가 난다 라고 해서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아요 라고 하는 질문도 주셨는데요. 아이가 30개월이더라고요. 이 30개월 무렵부터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말할 수도 있어요. 혹은 후각에 예민하다거나 어떤 감각적인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라면 좀 더 이런 것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은 그냥 담담하게 냄새가 나는구나. 기저귀를 갈아볼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거에 너무 과잉 반응하셔서 냄새가 나? 어떤 냄새가? 그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보다 그냥 담담하게 표현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너무 과잉되게 반응을 한다거나 부정한다거나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한다면 아이는 오히려 더 그 냄새에 집착을 한다거나 그것에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담하게 표현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영유아기 시기서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반드시 해야 되는 성교육이 있다라고 하면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성기의 명칭, 몸의 명칭을 좀 들려주시는 거. 그다음 2번째는 경계선.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싫은 행동, 하면 안 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을 서로가 경계하에 지켜나가는 감각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3번째가 목욕이에요. 스스로가 독립 샤워를 할 수 있게끔 독립 샤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에 있어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잘 다룰 수 있는 목욕에 있어서도 발달 단계가 있죠.
머리를 감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성기도 씻는 방법을 안다던가 이렇게 서서히 아이가 알아갈 수 있도록 영유아기 시기에도 연령에 따라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 여기서부터가 성교육이고 사실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 안에서는 이 교육이 세 가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충분합니다. 아이는 그때그때 궁금한 걸 물어볼 것이고 그때그때 우리가 성의 태도가 부자연스럽지 않고 그냥 충분하게 편안하게 다가가신다면 아이 또한 또 궁금한 걸 물어올 거예요. 오늘 질문들을 모아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제 바람이 있다면 이 교육을 통해서 성교육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가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가면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거구나. 다만 내가 이전에 받지 않았던 성교육을 하나 두 개씩 받으면 더 괜찮아지겠다. 이 정도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성교육 우리가 청소년기 때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이나 너무 무서워하시거나 이러시면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되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혹은 잘 읽힐 수 있는 책 아니면 이런 성교육 영상들을 차분차분 하나씩 여러분